9월 14일 북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1일에서 12일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13일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북한 매체들 보도를 봤더니 9월 11일, 12일 이틀간이네요. 네.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 이렇게 공식 보도를 했습니다. 이 순항미사일들이 이제 그 북한 영토와 영해에 네. 넘어간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설정된 비행 궤도를 이제 이렇게 비행하다가 자기들이 마련해 놓은 표종을 꽝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서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이 순항미사일이 타원으로도 움직였고 또 이렇게 팔자로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미사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총 비행한 거리가 150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는 3월 말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날짜로 따져보니까 170일 정도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이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쐈어, 성공했어 이렇게 공식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1월과 3월에도 실험을 했지만 그게 이제 우리 군에 포착이 되긴 했지만 북한이 공식 인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렇게 떠들고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도 선전을 좀 할 의도인 걸로 보이고요. 외부에도 뭐 당연히 과시를 좀 하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뭘 선전하기 위한 거냐? 야, 우리는 이제 그 멀리 날아가는 1500km까지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이 있어. 우리는 팔자로도 비행이 가능하지. 요격하기 쉽지 않을걸? 이런 메시지를 과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북한이 잊을만 하면 이렇게 미사일을 좀 계속해서 발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정치 메시지죠. 북한 간부들이나 주민들에게 항상 그 외부의 적 미국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 이런 통치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그게 뭐 김정은이 해야 될 중요한 자기 업무 중에 하나니까. 또 미국에게는 이렇게 과시하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할 생각 하지 마. 한국에도 마찬가지고요. 나 김정은이 우리 국방 잘하고 있어 이런 점을 과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기술적인 업데이트 실험이 계속 필요합니다. 군사 무기라는 것이 뭐 사실 모든 과학 분야가 그렇잖아요.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뭐 실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서 계속 자기들의 이제 계획대로 성공을 하면 뭐 내외에 공개를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 메시지도 담을 수 있는 거고요. 외교적으로는 중국의 눈치를 원래는 좀 보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미사일 발사 하루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뭐 90분간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이제 양 정상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진 건데,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 관계가 이거 잘 풀리지 않겠구나, 오래 가겠구나 이런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을 때 북한이 뿅 하고 미사일을 쏜 거죠. 사실 중국이 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노하고 불만이 많잖아요. 이런 기류에서 김정은이 좀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사일 쏘는 걸로 중국에게 혼나지도 않으면서 미국과 한국에게 자기 힘을 좀 과시하고 한반도 긴장 지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중국을 상대하는 태도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베이징 지도부가 많이 격앙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그 워싱턴에 자리한 그 대만 대표부 정식 이제 국교 관계는 아니니까 그렇죠. 대만이 이제 아직 정식 뭐 국제사회 국가로서 대접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 위치한 대만 대표부의 일종의 명칭이 타이페이 경제문화 대표처. 경제문화 대표처. 경제문화 대표처도 이제 뭐 의미가 있는데 타이페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뭐 타이페이라는 말이 이제 그 대만의 이제 북쪽의 이제 한 지역 이름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뭐 호남, 영남, 뭐 경인 뭐 이 정도로 억지로 이제 대칭이 되는 건데 물론 뭐 타이페이시가 대만의 이제 수도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명칭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타이완 대표처, 그러니까 타이페이란 말을 타이완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뭐 보도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음. 또 이번 뭐 양 정상의 통화에서 미국이 이제 중국에게 또 무역 압박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게 이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것은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징벌적 과세를 매기겠다. 공정한 무역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슈퍼 301조. 네네. 우리도 예전에 한미 FTA 하기 전에 네네. 이 미국의 관세 보복 슈퍼 301조 나오기만 하면 뭐 우리 수출 네네. 기업들 막 주가가 쭉쭉 주저앉았던 그랬죠. 네. 어. 그런 이 미중 관계가 이제 개선될 조짐이 없다 보니까 또 이 양 정상 통화에서 중국이 좀 더 불쾌감이 많이 남은 상황이니까 김정은이 뿅 하고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기가 수월했던 그런 상황적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미사일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북한이 사실은 그전에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요즘에 들어서 올해부터는 순항미사일을 좀 계속 쏘고 있는데 이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네네네. 밀떡분들이야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보통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인류가 대포를 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빠른 시간대에 더 많은 적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대포라는 게 이제 물리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 추진력이 있는 폭발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미사일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더 멀리 나가고 네. 또 더 강하게 폭발하고 또 빠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더 멀리 빠르게 그 다음에 강하게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미사일에 대한 컨셉이 이제 진화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미사일이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미사일이 와서 이렇게 맞춰버리면 그렇죠. 예, 기껏 돈 들여서 그러면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생기니까 네. 미사일이 이제 개발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요격당하면 안 되지. 요격당하지 않으면서 더 멀리 빨리 정확히 맞춰야지 또 강하게 터져야지. 네. 그래서 이제 미사일 앞에 탄두에 이제 핵 물질을 넣으면 네네. 근데 핵 미사일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아이디어가 이런 겁니다. 더 높이 쏴서 멀리 보낸다. 지구가 둥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간다는 네네. 아주 간단한 이제 물리적 원칙에서 출발을 해서 높이 하다 보니까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인공위성 로켓을 쏘는 항공 기술과 탄도미사일 기술이 같은 곳에서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직 낙하 개념을 응용한 거니까 멀리 보내려고 높이 쏘는 거고 또 한 번 이제 날릴 때 멀리 가야 되니까 뭐 연료도 많이 채워야 되는 거고 또 멀리 보낸다는 건 상대방 어떤 중심에 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핵탄두를 싣게 되는 거고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그냥 뭐 제가 아주 무식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크고 무겁다. 크고 무거워. 예. 그러다 보면 나도 쓰기가 네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끌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렇죠. 운행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이런 단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네네. 이렇게 강하고 세진 않지만 이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건 이제 뭐 대륙을 넘나들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멀리 나가면서 요격은 피할 수 있는 네네. 또 중간에 내가 좀 좌표도 바꿔서 자유롭게 좀 조종도 하고 이런 컨셉으로 만든 게 이제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건데 크루즈, 순항, 일정한 속도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크루즈 미사일은 이렇게 땅에 뭐 딱 붙는 건 아닌데 땅을 기준으로 네네네. 탄도미사일은 하늘 향해 쏜다면 크루즈 미사일이 이렇게 갔다 이제 앞을 향해서 땅 이렇게 보면서 지형지물을 파악하면서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 탐지가 어렵고 예, 뭐 비행기도 다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산도 그렇죠. 있고 예. 또 상대적으로 이제 가볍고 작으니까 뭐 핵은 선박에 실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공군 항공기에도 실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자동차에도 싣고 다닐 수 있는 거고 잠수함에도 실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탄도 미사일보다 훨씬 다양하죠. 여기 또 크루즈 미사일은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비행기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민간 항공기가 뭐 시속 한 400km에서부터 1000km까지 뭐 뒷바람을 타면 시속 1000km도 넘는다고 하는데 보통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크루즈 미사일이 한 시속 700km 정도 가는 모양이에요. 이론적으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날아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루즈 미사일이 이제 요격의 문제, 맞대응하는 이제 문제가 쟁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번에 공식 논평에서는 야 우리 크루즈 미사일이 이렇게 사선으로도 회전도 하고 네네. 팔자로도 팔자 비행도 이렇게 이게 사실은 팔자 비행이라는 뜻이 자유자재를 원하는 방향으로 틀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격하기가 어려운 너희들이 요격하기 어려운 크루즈 미사일을 우리가 발사 성공했어 이렇게 자랑했던 것이죠. 네, 이 북한이 시험 발사한 이 순항 미사일을 이용해서 핵 공격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미사일에 핵탄두를 달면 그냥 핵 미사일인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핵탄두라는 건 뭐 말이 안 되지만 뭐 네. 사람이 가서 던져도 되는 거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로 뭐 밀고 가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워낙 비용이 크고 네네.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고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에 맞는 아주 초고급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 핵탄두를 운반하는 것이죠. 네네네. 예, 그래서 사실 크루즈 미사일도 핵 미사일화 하는 것은 뭐 이미 그렇게 강대국들 미국이 비롯해서 실전 배치가 되어 있고 네네. 북한이 크루즈 미사일을 뭐 성공을 했다면 네. 그 안에다 이제 소형 핵탄두를 달기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 문제 아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가 짧게 좀 복기를 해드리면 처음에는 핵물질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네네. 90년대 말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는 2000년대로 넘으면서 노무현 정부로 넘으면서 당시에는 그랬죠. 북한이 무슨 수준으로 핵탄두를 만들어? 그렇죠. 특히 김일성이 비핵화가 뭐 조선반도의 비핵화 이런 것도 남겼는데 위훈인데 네. 그러면서 북한이 뭔가 좀 미국과 한국에게 국제사회 뭐 좀 뜯어내려고 핵 개발한다고 저렇게 억지를 쓰는 거야라고 네네. 오판을 하는 도중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까지 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를 네. 거쳐오면서 북한이 이제 핵실험뿐만 아니라 완성될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네네. 탄도미사일,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네. 실험까지 이제 병행해서 됐고요. 사실 뭐 박근혜 정부 지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와서 사실 북한이 이제 핵 보유국으로 전 세계 군사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탄두도 만들었고, 네네. 이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탄도 미사일 혹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기술을 확보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앞으로 추진하려는 방향들이 네네. 이 핵탄두를 보다 더 소형화해서 다양한 운반 수단에 탑재하고 이 운반 수단 역시 뭐 잠수함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또 자동차라든지 다양한 운용 기제들을 이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핵 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미사일에 핵탄두 장착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 김정은이 권력 쥐면서 10년 전부터 이 핵전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핵무장을 다량화하겠다. 핵무기를 많이 만들겠다. 그리고 또 다 품종화하겠다. 여러 종류의 무기를 갖겠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신년사에서도 말하고 당 행사에서도 말하고 뭐 외부에도 말하고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진짜 통한지는 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냉정하게 북한의 좀 핵전력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 순항미사일 사거리가 이제 1500km를 날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는 타격이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이 주변국들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예, 사거리 1500km면 사실은 우리 영토,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육해 공군, 우리 국군이 여러 가지 전략 전술적으로 작전을 진행하는 그 바운더리를 모두 이제 사거리에 둘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뭐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 사거리는 사실 일본 본토 전체 거의 95% 이상을 사거리로 둘 수 있고요. 특히 일본 영토 영해에 주둔하는 미군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은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매우 형식적인 태도예요. 한반도 정세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 국가는 서로 좀 자제 좀 하자. 그러면서 북한을 직접 비난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았고요. 뭐 일본에서는 이건 명백한 뭐 위협이다. 경황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일본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만한 계제는 많지 않죠.
우리 정부는 사실은 뭐 북한군의 이 미사일, 크루즈 네. 미사일 발사 뭐 자체를 제대로 감시는 한 건지 뭐 그런 정보를 미리 파악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공식 발표한 거는 평양이 먼저 했단 말이에요. 노동신문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네. 뭐 마땅한 뭐 그 해명이나 대응 이런 네. 것들이 좀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뭐 북한에 대한 지금 구두 경고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때 네. 김정은이 뭘 하든지 좀 모른 척 침묵하는 것이 이제 뭐 아주 그냥 관례처럼 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주변국들의 반응은 이 정도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김정은 입장에서 사실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네요. 예, 미국도 일단 뭐 확대 해석은 하지 않겠다. 네. 호들갑은 떨지 않겠다. 말은 이래요. 전략적 관여 음. 원칙은 변함이 없다. 네. 그래서 북한의 뭐 이것 때문에 뭐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 대북 정책을 바꾸겠다, 뭐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북한도 좀 톤 조절을 한 측면이 있죠. 이번 발사 실험에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다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참관하지 네네. 않은 걸로 북한의 논평도 나왔고 또 이 종류도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건 네네. 아직까지는 유엔의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군요. 국제법으로 시비 걸 거는 마땅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그걸 충분히 네네. 이제 고려를 해서 크루즈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던 걸로 보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은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네. 확실히 뭐 북한이 어떤 도발이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좀 일단 두고 보는 정도로 태도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우리 정부 태도가 애매모호하니까 네. 미국 혼자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이 이런 뭐 크루즈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걸 놓고 미국에 대한 뭐 떼쓰기 어필 정도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전망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뭐 돌 한 번 던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외교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김정은은 자기 이익과 계획대로 네네. 차근차근 하나씩 행동을 하는 거고요. 네. 미국 역시 미국이 설정한 네네. 이익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고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불안해진다든지 네.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도권이 점점 축소된다는 것이 된다든지 네네. 이런 점을 저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영변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핵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북한이 핵무력을 어느 정도 완성했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양과 질 면에서 계속 핵무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를 저희가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도를 뭐 내외에 과시하는 것은 뭐 북한 내부에 김정은의 뭐 통제권이나 권위를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뭐 아주 뭐 당연한 그런 네. 이점이 네. 있는 거죠. 또 북한이 이렇게 핵무력이 높아질수록 미국이나 한국이 네. 북한의 내부 문제든 뭐 외교적인 문제든 간에 함부로 이제 개입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요. 북한이 핵무력을 높이게 되면 네. 중국한테도 유리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향해서 김정은이 자기 몸값을 또 높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이 유일하게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파트너가 유일하게 북한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북한이 핵무장 수준을 높인다? 네.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손해날 일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이 저렇게 항상 자기를 향해서 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력 성장이라는 것이 네. 중국을 곤란하게 하거나 중국에게 뭐 손해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사실 핵무장, 핵 억지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15년,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만 네네. 하더라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나 그 좀 깔보고 무시했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정부 스스로가 이건 뭐 그냥 떼쓰는 거야. 북한이 무슨 수로 핵무를 뭐 이런 얘기가 뭐 청와대 우리 장차관들한테 늘 나왔던 얘기였잖아요. 근데 네. 핵무장이라는 것이 핵 억지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번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부차적으로 보이는 뭐 크루즈 미사일 같은 네네. 혹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부차적으로 보이는 기술이나 전력도 모두 핵무력으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군사 전력이 급 상승하게 되는 거죠.
북한이 이제 핵 프로그램의 움직임들을 이제 네.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획에 따라서 이걸 음. 보여주는 것도 비대칭 전력상 이제 우리가 확실히 위에 서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떤 과시하는 그런 뒷변면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 궁금하신 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